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에 맞춰 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안의 핵심은 대출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주로 집과 같은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을 내줬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의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나는 어렵게 사는 게 감히 대출 받을 마음을 못 먹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이번 규제안으로 제3금융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에 대출까지 조이면서 외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좀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규제안에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지 않는 걸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전세 대출은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규제를 했을 때의 반발도 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고려하면 부채 감소를 정두준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전세 대출 빼고 서민 취약층 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금년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별로 둔화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대출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